선생님, 접니다. 현우구나. 웬일이니? 일은 잘 끝났고? 네, 장태산이 나서기로 했어요. 조사팀을 한 번에 끝장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개똥도 쓸모가 있다더니. 현우야,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란 말을 기억하거라.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멍청한 놈은 우리가 갈 길을 쓸어주는 역할밖에 못한단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계획으로. 계획? 우린 계획이 없어. 계획할 것도 없고. 과학연구자가 과학연구에 힘써야지. 벌레들이랑 놀아날 시간은 없어. 그 모르모트는 어때? 특별한 증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 계속 주시하도록 해. 주위에 벌레들 안 꼬이게 하고. 네, 선생님. 그럼 전 이만 실험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봐. 참, 시간 되면 뭐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부탁이요?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메일을 보낸 사람이 교수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수님이 유신성 씨를 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이메일 주소뿐이라면 해명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근에 복구된 이메일에선 혼자 와라라는 요구사항까지 명시돼 있었어요. 백은우 씨, 증거는 확실해요. 석찬우 씨가 스승이라고 해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 걱정 마세요. N2X 회의에선 흔히 있는 일이에요. 홍차 좀 마셔요.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제 코드명은 심판자예요. N2X에서 정신 이상 사건의 연구조사를 맡고 있죠. 또 팀원들의 심리검사와 신입 선정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심사였어요. 미안해요. 아마도? 알다시피 백은우의 스승 석찬우, 유신우의 형 유신성도 모두 N2X 팀원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실종됐죠. 유신성은 납치됐을 가능성에, 석찬우는 조사팀 배반이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백은우가 공정하게 두 사람의 실종 사건을 조사할 새로운 팀원을 뽑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추천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그런 말 마요. 자신감을 가져요.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저한테 심리 상담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석찬호에 대한 평가는 백은우와 다르지만 덕분에 당신이 조사팀에 들어오게 되다니 백은우한테 고맙네요. 당신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쁘거든요. 유신성이 받은 메일은 여러 차례 암호화돼서 풀기가 무척 복잡하죠. 게다가 읽고 나면 완전히 삭제되고요. 빅데이터 센터에서 슈퍼컴퓨터로 데이터 복구와 암호 해제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몇백 자 중 겨우 4글자만 복구됐습니다. 이 4글자가 진짜 혼자 와라 이 순서로 배열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걸로 추론하기엔 너무 성급해요. 우리 형이 보안팀을 다 물리고 위치 추적기도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설마 우리 아버지나 내가 형을 숨겼다고 하려는 거 아니죠? 가십 언론들이 지어낸 부잣집 권력 쟁탈극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었다면 내가 N2X에 들어왔을까요? 재벌 2세와 속꿉장난할 시간 없습니다. 미안해요. 형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흥분했네요. 하지만 백은우 씨도 내 형과 석찬호 씨의 실종 사건을 좀 더 냉정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석찬호 씨가 스승님이라 해도 백은우 씨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백은우 씨, 이번엔 나도 유신우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석찬호가 정직한 사람인 건 맞지만 생각만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게다가 석찬호, 유신성 모두 실종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죠. 미안해요. 첫 회의에서. 진작 말했어야 하는 일들이었는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당신을 조사팀에 합류시킨 건 제 사심 때문이에요. 네, 그런 셈이죠. 개인적으론 당신이 나와 함께 미해결 사건부의 사건을 조사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N2X에 들어오는 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몇 사건에 참여해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조사 도중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럽니다. N2X에 들어온다는 건 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당신의 결정이기도 하고 제 결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이 일을 맡았으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걱정 말아요. 난 왕이잖아요. 누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너 허세 부리는 거나 보자고 이른 아침부터 여기 온 거 아니야, 유신우.
당연히 누나 능력을 믿죠. 자,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이번 회의를 열게 된 이유는 X03A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에요. 화인제약 실험센터의 검사 결과 금지 성분은 N2X로 확인됐어요. 조사팀 이름이기도 하고 특정 세균 이름이기도 해요. 정식 명칭은 녹시우스 X 제노진이죠. 하지만 이 세균을 알고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X 복제 유전자라고 불러요. (1930년대엔) 과학기술의 한계로 이게 그저 세균의 일종인 줄로 알았지만 이 세균엔 감염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변종 유전자 N2X가 있어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연구원이 N2X를 발견했고 학술 전문 서적에 X복제 유전자를 N2X라고 표기하기 시작했죠. 우리 화인과 애닌이 N2X 샘플을 폐기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 샘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엔 약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X 복제 유전자의 유전자 복제 효과도 언론에 함께 보도됐었죠. 이 소식은 연구광들과 이윤을 좇는 자본을 끌어들였겠군요. 게다가 X03A 측정 결과를 보니 누군가가 불법으로 샘플을 입수한 걸로 보였어요. 체내의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게 N2X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예요. 심각한 경우 발육에 지장을 주거나 신경계와 장기의 불가역적 손상을 야기하죠. 그래서 조사팀은 미해결 사건부가 나오자마자 N2X와의 연관성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조사팀에 N2X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맞아요. 누가 N2X 연구 금지 약물을 이용했는지, 그들이 보유한 N2X 샘플의 출처가 어딘지, 금지 약물이 어떻게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N2X 샘플이 대체 어디에서 났느냐인데, 당시 전염병이 끝나고 샘플을 남겨둘 수 있었던 곳은 모두 힘있는 대기업이나 과학연구소였거든요. 지금까지도 N2X 성분을 검출해낼 수 있는 곳은 화인과 애닌, 그리고 몇 안 되는 연구소뿐이죠. 하지만 이 밖에 어떤 기관에서 샘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당시 난리통에 샘플 보관 기록이 분실돼 확인할 자료가 없거든요. 맞아요. 역시 예리하네요. 25년 전의 합법적인 연구가 아직도 논란인데 불법 제약에 대한 조사는 더더욱 공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엄중한 사안인 만큼 X03A의 화학 실험 결과를 관할 부서에 넘겼어요. 관할 부서는 비밀 조사를 승인하고 우릴 도와줄 특별 조사원을 보낸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조사팀에 합류하는 건 누나 말고도 또 한 명 더. 직접 오셨으니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네요.
국가정보원 경제과학범죄과 소속 강혁, 파견 조사요원으로 N2X 조사팀 합류를 명받았습니다. 코드명은 레이븐입니다. N2X 조사팀엔 왜 가입하려는 거야? 그건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내 질문에 대답해. 왜 N2X 조사팀에 가입하려는 거야? 거짓말했어. 애초에 기밀 실험 같은 건 없었고 널 속인 거야. 그때 수도대학에 등록하러 갔다가 국제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됐어. 자세한 사정은 말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국정원의 특채로 뽑혔고 학위는 받았지. 근데 8년 동안 학교 갈 시간이 없어서 학과 과정은 국정원 교수님께 들었어. 미안해. 난... 아니야. 꼭 사과해야겠어. 원래 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내 신분으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음지에서 널 지키고 네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 몰랐어. 왜냐면 전에 임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알 수 없는 유해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발견했어. 초동조사 결과 약품의 출처는 미림시로 특정됐지. 아버님, 어머님이 생물제약을 연구하시는데 혹시나 가족들이 위험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팀에 합류하겠다고 자원했어. 자랑스러웠다고? 아니, N2X에 있을 생각하지 마. 너무 위험해. 너더러 변호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냥 조사팀만 안 하면 돼. 지나치다니. 유신성이랑 석찬우가 눈앞에서 실종됐어. 이래도 안 위험해? 회의 내용 들었잖아. 금지약품 생산 원료는 N2X야. N2X 샘플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곳이 과연 평범한 제약업체일까? 25년 전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화인그룹과 N인바이오뿐이었어. 둘 다 국내 최고 대기업이잖아. N2X 샘플을 불법 유통할 수 있다는 건 저 두 기업과 맞먹는 힘이 있단 말이겠지.
국정원이 사회적 파장 때문에 은밀히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우린 상대가 눈치챘을 때 불필요한 희생이 생길까봐 걱정인 거야. 국정원조차도 꺼리는 상대니까. 조사팀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넌 변호사잖아.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N2X 말고도 많아. 내가 무섭다고. 난 네가 유신성이나 석찬호처럼 되는 거 싫어. 아내 하나라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조사팀 탈퇴해. 알겠지?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미안해. 아깐 내가... 왜? 알겠어. 어쩐지 코드명을 로즈로 한다 했다. 누나, 조직 내부에서 부를 코드명 생각해봤어요? 뭐로 할 생각이에요? 잘 어울리네요. 비바람에 끄떡없고 밤에도 활짝 피는 꽃이라 잘 어울리네요. 로즈, 좋은데요? 영감이 샘솟는 느낌이에요. 장미는 사랑과 선함의 상징이자 강인한 화초기도 하잖아. 너랑 비슷하긴 해. 설득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 싶었어. 생각해봐. 어릴 때부터 엇갈린다 싶은 건 다 내가 맞춰줬었잖아. 내가 반대해도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 아냐. 에휴. 널 만나서 이번 생에 반항은 포기했어. 당연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네 결정을 응원할게.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원군이 되어줄 거야. 자, 그럼 이번 조사 대상이나 살펴볼까?
다행히 네가 나랑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다 준비해뒀지. N2X 사건 당사자가 네 의뢰인이었던 공초롱이거든. 아마 작년 7월인가 8월쯤에 만나봤을 거야. 공초롱과 관련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문찬솔이라고 10살짜리 남자애야. 미해결 사건부를 보면 공초롱이 사망하고 찬솔이는 복지원으로 보내졌다고 적혀 있어. 입양된 아이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료 혜택이랑 교육은 보장되나 봐. 확실해. 작년 9월 12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파일 좀 봐. 공초롱의 차는 화이모터스에서 나온 흰색 SUV고 차 번호는 VD3F046이야. 경찰 측은 이 차를 조사했지. 사고 원인은 심각하게 마모된 브레이크 패드로 인한 브레이크 고장이었어. 그 산길이 내리막길이라 원래 브레이크 패드가 쉽게 마모된대. 그래서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 부검 결과를 보면 사고 충격으로 공초롱의 이마에서 출혈이 있었다는데 이것 말고는 특이점은 안 보여. 그래서 경찰에서는 공초롱이 과다출혈로 인한 현기증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 이건 내 직감이긴 한데 이 결론이 어딘가 찜찜해. 특히 공초롱은 사고 전까지 계속 헤이슨을 조사하고 있었어. 사고 났던 시기가 딱 헤이슨과의 재판 1심 판결이 났을 때거든.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공초롱은 항소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 사고는 공초롱이 항소했을 증거를 수집하고 돌아오던 길에 났어. 이 정도면 굉장한 우연 아니야? 홍하마을 수질 오염 사건 때문이야. 홍하마을은 너도 알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무지개 송어가 특산물인 동네잖아. 맞아. 그쪽에 헤이슨 제품 개발 연구소가 있거든. 홍하마을 수질이 좋아서 바이오 제약 연구에 좋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야. 제지 공장도 같은 이유로 홍하마을에 지었고 두 곳 모두 3년 전에 지어졌어. 맞아. 예전부터 무지개 송어 양식을 해왔던 곳인데 하천이 오염되면서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어. 당시 마을 사람들의 권익 보호가 이슈가 되면서 그 화살이 오염의 주범인 제지 공장으로 향했지.
공초롱은 이 일을 취재하기 위해 마을에 갔지만 그녀가 미림 뉴스넷에 게재한 기사는 헤이슨 연구소 폐수 불법 방류였어. 이쯤 되면 이 사건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아? 맞아. 네 말대로 그 점이 수상해. 당시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헤이스는 바로 반박했지. 헤이스는 각종 언론사를 섭외한 뒤 공초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허위 기사를 퍼뜨렸다며 대응했어. 물론이지. 우리 파일에 조사 보고서도 있어.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오염의 주범은 제지 공장이야. 헤이스는 청렴 결백하지. 하지만 공초롱은 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어. 그리고 연구소에 배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밤중에 몰래 오폐수를 흘려보낸다는 후속 기사를 냈지. 그때 적잖은 사람들이 너처럼 공초롱을 지지했어. 이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헤이스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헤이스는 공초롱이 허위 기사로 헤이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홍하마을에 지은 연구소는 제약 생산 본부가 아닌 연구본부입니다. 연구소의 오폐수 처리 시설은 소량의 실험 폐수만을 처리하며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오폐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초롱 씨, 당신의 기사는 헤이슨의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전 그런 사실 없습니다. 모두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한 기사입니다. 환경부에서 불법 방류를 검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연구소에서 저녁에만 몰래 오폐수를 흘려보냈기 때문이죠. 환경부에서는 아직 진짜 유해 폐수를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공초롱 씨 발언은 유해 폐수 샘플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말씀하신 전문기관이 청림환경관리청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환경평가 전문기관이죠. 이 수질검사 보고서에는 헤이슨이 방출한 오폐수에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그중 3가지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한참 초과했더군요. 공초롱 씨? 이 수질검사 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고서가 확실한가요? 청림환경관리청 평가연구원 구분학 씨로 자격은 충분합니다. 공초롱 씨가 철석같이 믿고 계신 그분은 어째 자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시죠? 재판장님, 공초롱 측에서 제출한 수질검사 보고서는 데이터가 변조된 가짜입니다. 구본학, 당신... 공초롱은 폭로성 기사를 쓰려고 제게 뇌물을 주면서 헤이슨의 타격이 갈 만한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돈이 급해서 그만... 죄송합니다, 유 변호사님. 그 종이 한 장이 헤이슨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줄은 몰랐어요. 공초롱이 헤이슨을 찾아가 뭔가 요구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돈은 분명... 공초롱 씨, 아직 변명할 게 남았나요? 당신이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도요. 가족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걸 이용하다니 평소 스타일답게 참 예리하시네요. 맞아. 그 재판은 헤이슨의 승소로 마무리됐어. 헤이슨이 손해배상은 덮어두고 기사 철회랑 공개 사과만 요구하면서 대중들의 칭찬이 자자했지. 공초롱은 이를 거부하고 항소하겠다고 나섰어.
근데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홍하마을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야. 경찰 조사로 공초롱은 9월 12일 사고 당일 홍하마을에 새로운 증거를 가지러 갔던 거라고 밝혀졌어. 손한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던 건데 그날 그 사람이 일이 있어서 못 만났나 봐. 경찰이 손한수를 찾아갔었는데 그 사람은 공초롱이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른다고 해서 사건이 그렇게 흐지부지 마무리됐대. 아까 아이러니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헤이스는 홍하의 물로 연구하면서 홍하를 오염시켰다. 이게 아이러니한 이유는 헤이슨이 그 강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뒀기 때문이야. 빙고! 딱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N2X에 합류하기 전에 따로 헤이슨이 있는 공장가의 생산본부를 조사했었거든? 거기엔 원료 창고의 출고 시간 말고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어. 시중에 유통되는 헤이슨 보조제를 엄청 사서 국정원 연구소로 보내도 봤는데 역시 아무것도 못 건졌고. 헤이슨이 진짜 X03A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과연 어디서 만드는 걸까? 홍하마을은 수질도 좋지만 산속에 위치해서 은폐된 공간이라 지형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점 잊지 마. 근거야 있지. 잘 생각해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맞춰볼래? 맞아. 공초롱의 기사에는 무지개송어 발육 부진 문제가 나와. 사실 그냥 물고기가 크지 않은 것뿐이지만 이건 N2X의 주요 부작용과 아주 비슷해. 그래서 최대한 빨리 헤이슨을 조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홍하마을의 피해는 물고기로 끝나지 않을 거야. N2X 검사는 난이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환경 검사로는 검출이 불가능해. 이대로 생각해보면 공초롱은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항소를 고집한 거고. 그날 공초롱이 찾아갔던 손한수는 그녀의 죽음에 공포를 느껴 침묵하는 걸 수도 있어. 여기까지가 헤이슨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야. 난 공초롱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아마 왜 그래? 너 저번에 허재석 사건 조사한 적 있지? 그 사건 번호는 N2X 011이고 공초롱 사건 번호는 019야. 공초롱 사건은 원래 우리 조사팀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 누군가 빅데이터 센터를 해킹해서 사건 종결이었던 공초롱 파일 라벨을 미해결로 바꿔놨어. 프로그램이 데이터 이상을 감지해서 라벨을 수정했는데도 몇 번이나 계속 미해결로 바뀌더라고. 빅데이터 센터 프로그램에 버그가 발생했을 리도 없고
이 능력자 해커를 추적해낼 방법도 없었어. 그렇게 시스템은 공초롱 파일을 오류로 분류했지. 나도 우선 이 해커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작년에 경찰에서 교통사고와 헤이슨 연구소 모두 조사했었는데 딱히 수확은 없었어. 이 해커는 최근에 나타났으니 네 말대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건 내가 찾아봤지. 공초롱은 복지원에서 자란 고아였고 허위기사 날조라는 오명이 붙으면서 그나마 있던 친구와 동료들도 등을 돌려버렸대. 그녀와 가장 친했던 사람은 문찬솔이야. 이제 겨우 10살인데다 자폐증 때문에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한 아이지.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인맥만으로는 해커가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려워. 공초롱의 집은 시내에 있는데 유품은 다 거기 남아있어. 우선 집으로 가보자.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항상 함께 있을게. 시온 씨, 빅데이터 센터를 해킹해서 공초롱 파일을 수정했다는 해커에 대해선 뭐 찾은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베일은 잘 안 풀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해킹당하고. 다음 주에 빅데이터 센터 들르는 방향으로 스케줄 좀 짜주세요. 그쪽에 날리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태선의 병세는 어떤가요? 지난주에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는 것 같던데 갑자기 무슨 입원 일이에요? 병원 진단으로는 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위암도 급성이 있나요? 관련 자료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명의를 초청해 프레젠테이션을 부탁드리는 건 어떨지요? 그렇게 일 키울 필요 없어요. 의학 전공하려는 것도 아닌데 귀하신 분 시간을 뺏으면 안 되죠. 간단한 브리핑 자료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장태산이 최근에 누굴 만났는지, 그리고 근 5년간 친하게 지낸 지인들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빠른 시일 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 헤이슨 건강검진센터 데이터는 계속 추적하면 되겠습니까? 미심쩍은 점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단은 보류해 두죠. 그 일은 누군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진우 씨, 저와는 초면이죠? 교도관한테서 윤노아라는 정신과 의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 상태가 어떤지 봐주시려고 손수 발걸음하신 건가요? 전 특수한 정신질환 사례가 아니라면 관심 없어요. 더군다나 당신같이 흔한 조울증 환자라면 제가 나설 필요는 더더욱 없겠죠. 그럼 왜 보자고 하셨어요? 당신이 병에 걸린 진짜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진짜 이유요? 그건 재판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저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죠. 사건 조사 당일 사건 현장에서 당신의 건강 진단서를 봤어요. 헤이슨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받았더군요. 헤이슨은 건강보조식품 회사지 건강검진기관이 아닌데
왜 그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작년부터 헤이슨 보조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건강검진은 VIP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예요. 원래 갈 생각은 없었는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진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까지 보안 유지가 잘 되는 개인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헤이슨이 절 광고 모델로 쓰고 싶다고 특별히 마련해준 자리라 건강검진을 받게 된 거예요. 헤이슨 보조제는 항노화 효과를 위해 복용한 건가요? 뭐 그렇죠. 요 몇 년 동안 스케줄이 많아졌어요. 촬영이라는 게 엄청 빡빡해서 밤샘 촬영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화면도 잘 안 받더라고요. 제가 피곤해할까봐 소희가 몸 좀 챙기라고 건강 보조식품을 사줬어요. 헤이슨 보조제는 피부에 바로 효과가 있길래 계속 헤이슨 제품을 먹어왔고요. 효과가 바로 나왔다고요? 네, 야간 촬영이 있을 때 하나씩 타 마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다크서클 하나 없고 피부도 촉촉했어요. 엄청 피곤할 때는 소용없는 걸 보면 매번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번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 헤이슨 보조제 구매 내역은 아직 있나요? 남은 보조제들은 어디 있죠? 찾으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제가 협조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에 협조하신다면 감형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게다가 당신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진료를 요청해 줄 수도 있고요. 절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저 제 목표를 위해 당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심소희 씨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 했지만 당신은 외면했죠. 그것만으로도 제가 당신을 도울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법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여신의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는 데엔 어쩌면 다른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대체 뭘 하시려는 거죠?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협조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세히 알아서 좋을 건 없어요. 제가 제시한 조건이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 제안을 정말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공초롱의 유산 상속자는 문찬솔이야. 미성년자라 유산은 아직 전문기관에서 관리 중이고. 마스터키라니? 이건 그냥 공초롱 씨 집 출입카드야. 어제 공무집행이라고 핑계대고 자산관리기관에서 가져왔어. 네가 말한 그런 문 따는 도구가 있긴 한데 이런 잠금 장치는 못 열어. 아, 너한테 신비한 도구 준다는 걸 깜빡했네. 그건 나도 잘... 그냥 저번에 너희 집 갔을 때 보니까 화장대에 이 색이 있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걸로 사다가 개조했지. 맞아. 평범한 립스틱이 아니라 립스틱형 마취총이야. 안에는 마취침 3개가 들어있어. 립스틱 케이스에 있는 진주 장식이 발사 버튼인데 한 번 누를 때마다 마취침 1개가 발사돼. 너 하루가 멀다고 늦게까지 야근하잖아. 퇴근길에 불량배라도 만날까봐 호신용으로 만들었지. 이거면 성인 남성 하나쯤은 30초 안에 쓰러뜨릴 수 있어. 립스틱 모양이니까 휴대하기도 좋고.
근데 네가 N2X 조사팀에 들어올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이제 보니까 이걸은 부족하겠어. 호신용으로 다른 거 몇 개 더 만들어 줄게. 마음에 들어?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왓슨. 자, 이제 일부터 해치우자고. 들어가자. 우리가 한 발 늦었나? 집은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잠금 장치가 멀쩡하네. 상대가 그냥 좀도둑은 아닌가 봐. 해킹당하기 전일까 아니면 그 후일까? 침입자가 여길 언제 이 꼴로 만들었을까 싶어서. 기왕 왔으니까 일단 찾아보자. 단서가 정 안 나오면 문찬솔한테 가보거나 홍하마을 수질오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봐야지. 공초롱의 노트야. 중간에 2페이지가 사라졌는데 누가 찢은 것 같아. 침입자가 찢어간 게 분명해. 이건 독서 노트인데 지난 세기에 돌았던 전염병에 관한 내용이야. 그리고 25년 전 화인과 애닌이 공동 연구했던 유전자 치료제에 관한 실문 스크랩도 있어.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필기한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 중간 부분이 사라졌어. 이상해. 침입자는 왜 이 노트를 통째로 가져가지 않은 거지? 2페이지만 찢어가니까 공초롱의 죽음에 의문만 더 커졌잖아. 패드가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할게. 이건 접이식 소파 베드라 평소엔 소파로 쓰다가 필요할 때 펴서 더블 베드로 쓸 수 있어. 소파 베드가 파손된 걸 보니 침입자가 뭔가를 찾다 이렇게 된 것 같아. 침입자는 공초롱이 핵심 증거를 방석 안에 숨겼을까봐 아예 패드를 찢어서 확인한 것 같아. 이럴 수가. 공초롱이 사망한 날이 찬솔이 생일이었네.
누가 아니래.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지. 그냥 나온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화인전자의 V3010이면 작년 여름 시즌에 출시된 노트북이잖아? 아니야. 이건 공초롱이 쓰려고 산 게 아니야. 이게 노트북 송장인데 보면 각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쓰여 있잖아. 찬솔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어 라고 각인되어 있어. 안 뜯은 택배가 있네? 물건을 찾으러 온 침입자가 왜 이 택배는 안 열어본 걸까? 중요한 단서를 놓쳐도 상관없다는 건가? 그냥 플라스틱 머리핀이잖아. 이게 몇백이나 한다고?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 너한테 안 어울려. 별로야. 빨간색이면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참, 택배 수령 시간은 확인했어? 공초롱의 재판은 9월 3일이었어. 9월 5일이면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고. 상자 안에 뭐가 더 있어? 증정품은 아닌 것 같고 선물용 축하 카드 같은데. 자, 한번 봐봐. 파일에 기록된 인맥으로 봤을 때 공초롱은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휴대폰 기록에도 류동아라는 이름은 없었어. 뭔데? 어디 봐봐.
일하기보다는 왠지 프로그램 코드 같아. 왼쪽 상단에 보면 01이라는 번호가 있어. 왠지 작품이 이거 하나는 아닐 것 같아. 흰색 SUV 브레이크 패드 교환 서비스 취소. 화인그룹 자동차 계열사 자동차 대리점의 서비스 정산표야. 이건 공초롱의 차가 아니야. 차 번호가 VH0G061이잖아. 맞아, 같은 모델이야. 이 SUV는 저렴한 보급형 모델이라 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잠깐 기다려봐. 이 차 차주 좀 찾아볼게. 유신은의 집안에서 세운 이 데이터 센터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 차주가 왕피루라니 어떡해. 이 차 주인은 왕피루라고 홍하마을 이장이야. 한번 패드로 스캔해볼게. 인식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영문, 숫자, 기호 다 엄청 정확하게 인식을 잘 해내거든. 이거 없었으면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데 손으로 일일이 다 치고 있었을걸? 이제야 봤구나? 너처럼 깔끔한 애가 언제쯤 이 집에서 위화감이 드는 곳을 발견할지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야. 10분이 지나도 못 알아채면 내가 말해주려고 했지. 닦인 걸 보니까 마지막 침입자는 얼마 전에 다녀간 것 같아. 한 일주일 전쯤? 그보다 더 전이면 바닥에 새로 먼지가 쌓였겠지. 지금 상황으로 봐선 최소한 2팀 정도 왔다 간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봐선 최소한 2팀 정도 왔다 간 것 같아. 처음 온 사람들이 이 집에 뭔가를 찾으러 왔거나 부수러 온 진짜 침입자야. 집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건 그 사람들 작품이겠지. 집에서 가져갔거나 부순 게 뭔지는 모르겠어. 유일한 단서라고는 페이지가 찢어진 이 노트뿐이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맞아. 그리고 일부러 흘린 게 이 서비스 명세서뿐만이 아니야. 아직까진 침입자들의 정체를 특정 지을 순 없지만 그 둘의 목표가 달랐다는 건 확실해.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공초롱이 숨긴 뭔가를 찾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택배 상자와 서비스 명세서를 남긴 사람은 나중에 조사할 누군가를 위해 단서를 남긴 거겠지. 그럴 리 없어. N2X 조사팀은 비밀 조직이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를 알아낼 수 없어. 해커가 공초롱 사건의 라벨만 수정한 걸 보면 경찰의 이목을 끄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사건이 우리한테 넘어온 건 뜻밖이었어. 증거를 바로 경찰서로 보내지 않은 건 정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뜻이겠지. 여긴 미림시에 등록된 공초롱의 유일한 거처야. 증거를 여기에 두면 조사하는 사람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어. 코드 그래피티를 깜빡할 뻔했네. 이건 휴대폰? 찬소리? 전에 국정원에서 천재들을 보긴 했는데 빅데이터 센터를 해킹한 게 얘라면 얜 진짜 천재 중에 천재라고. 공초롱은 찬소리가 컴퓨터 천재란 걸 알고 컴퓨터를 사준 걸까? 가자. 2층에는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맞아. 이건 다빈치의 친필 메모를 참고해서 복원시킨 5자리 자물쇠 크립텍스야. 꽤 오래전부터 유행했어. 우리 가게에도 하나 있고. 글쎄, 우선 수수께끼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자. 비밀번호는 총 5자리고 각각의 자리에 26개의 알파벳을 채워넣는 거니까 조합이 1200만 가지나 나오네? 맞아.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크립틱스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낼 수 있어. 영단어네. 웰. 단순하게 좋아라는 뜻일까? 아니면 우물을 가리키는 걸까? You must pay for the secret. 이게 수수께끼 문제일 거야. 우선 크립텍스 챙겼어. 수수께끼는 2층 조사가 끝나면 그때 잘 생각해 볼게. 합격자 결과 항의 회신. 구본학거네? 맞아, 그 사람. 미림대 박사과정 시험 결과에 항의했대. 이건 그에 대한 회신이야. 미림대 환경학 박사과정에 지원했는데 1차에서 떨어졌나 봐.
시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림대에 항의했어. 미림대에서 보낸 회신의 불합격 이유가 연구 비리? 그러니까 구본학이 진짜로 공초롱의 재판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야? 패드에 꽂아볼게. 하지만 헤이슨이 이번 광고비로 쓴 돈이 너무 큰데? 2, 3, 4위 기업들을 다 합쳐도 헤이슨에 못 미치잖아. 그리고 헤이슨의 지난 3분기 광고비랑 비교해봐도 4분기에 미림 뉴스넷에 쓴 돈이 2배나 늘었어. 헤이슨은 작년 4분기에 새로 출시한 신제품도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기획도 없었거든.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공초롱에 대한 미림 뉴스넷의 입장이 헤이슨과 맞아떨어진다면? 그럼 둘은 자연스럽게 한통속이 됐겠지. 이건 미림 뉴스넷이 공초롱을 해고할 때 썼던 합의서인가? 공초롱 사건 때문에 미림 뉴스넷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긴 했지. 게다가 일부 네티즌들은 공초롱 문제로 기자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어. 사실 기자라는 직업을 존경해왔거든. 탐정도 그렇고 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잖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뛰어드는 게 진정한 기자 아니겠어? 불법 제조 공장부터 어린이를 유기하는 불법 조직,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까지 달려가겠지.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자신이 쓴 기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맞다. 아까 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9월 4일이었나? 맞아. 공초롱은 9월 4일에 퇴사했는데 9월 5일에 회사에서 그 택배를 수령했어. 이쯤 되면 거의 확실하네. 그 택배는 공초롱이 수령한 게 아니야.
내가 없다고 하면 놀릴 거야? 전혀 감이 안 잡혀. 원래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단서들은 대놓고 던져줬는데 이 크립텍스만 중요한 정보가 안에 있잖아. 하나라도 잘못 맞췄다간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해. 단서를 보란 듯 틀린 행동과는 딴판이지. 사실 이 안에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사건 말이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 이 왕피루라는 사람 홍하마을 이장이잖아. 홍하가 오염되면서 줄곧 이권 싸움에 앞장서 왔어. 류동하는 아까 확인해봤는데 홍하마을 사람이더라고. 근데 N2X 사건 파일에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사건과 딱히 연관된 것 같진 않은데. 누군가 여기 일부러 남긴 단서들이 공초롱이나 홍하마을 수질 오염건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 다들 서로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특히 공초롱의 죽음 말이야. 헤이슨이 관련자들 입을 막을 계획이었다면 분명 은밀히 처리했을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죄다 연루되다니 비밀이 새나가도 상관없다는 건가? 그리고 공초롱은 그냥 평범한 기자잖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동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찬소리한테 가서 자세히 물어보자. 집에 데려다 줄게. 가서 배달시켜 먹자. 네가 만든 국수 먹고 싶은데 오늘 종일 고생해서 피곤하니까 국수는 다음에 먹자. 쉿! 목소리 낮춰. 누가 우릴 미행하고 있어.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걸어. 내가 있잖아. 발소리가 성인 남자는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막을 테니까 셋세면 뛰어. 준비됐지? 셋, 둘, 하나! 발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나? 어린애였다니.
시간 봤지? 10분 09초니까 내가 너보다 무려 3분이나 빨라. 증거 인정하지? 이젠 알려줘. 빅데이터 센터를 왜 해킹했어? 공초롱 사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네가 그 집에 다시 가져다 놓은 증거물이랑 단서들은 어디서 났어? 그리고 그 크리텍스 말이야. 비밀번호는 뭐야? 안에는 뭐가 들었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 꼬맹아. 아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다 답하기로 약속했잖아. 네가 졌고. 얘한테 물어볼 게 한가득인데 입도 뻥끗 안 하네. 내기해놓고 입 닦을지 누가 알았겠냐고. 빅데이터 센터의 1차 방화벽을 누가 먼저 뚫는지 내기했거든. 걱정 마. 빅데이터 센터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나름 양보 차원에서 고른 건데 이 꼬마 빅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나보다 잘 다루더라고. 엄마 대신 복수해준다고 약속하면 크립텍스 비밀번호 알려줄게요. 문찬솔,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아? 이대로 장태산이 죽으면 사람들은 계속 엄마를 욕할 거예요. 누나랑 형이 찾는 물건은 크립텍스에 들어있어요. 엄마 대신 복수해주면 줄게요.